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최근 감독 교체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경기 무승이라는 역대급 부진으로 인해 강등 위기에 빠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새로운 영입생인 코너 갤러거 선수가 거의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토트넘을 전혀 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대체 왜 갤러거 선수를 데려왔냐면서 토트넘 구단을 비난하고 있고, 영국 현지 매체에서도 토트넘이 갤러거 선수를 영입한 결정은 바보같은 결정이었다면서 맹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너 갤러거 선수는 2000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만 19세이던 2019년 첼시 1군 팀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 4년 동안 찰튼 애슬레틱, 스완지 시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 크리스탈 팰리스 등 다수 팀으로의 임대 생활을 통해 2부 리그와 1부 리그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고, 코너 갤러거 선수는 마침내 2022-23 시즌 본 소속팀인 첼시로 합류를 한 뒤 준주전급 미드필더로서 35경기에 출전, 3골 1도움의 기록을 남기면서 본격적으로 첼시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코너 갤러거 선수는 첫 시즌에는 엔조 페르난데스, 두 번째 시즌에는 모이세스 카이세도, 로메오 라비아 같은 천억대 미드필더들이 영입되면서 첼시의 미드필더 주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주전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는 코너 갤러거 선수의 영입을 노렸었는데, 코너 갤러거 선수는 오히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7경기에서 5골 7도움을 기록,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우는 활약으로 첼시에서도 주축 선수로 자리를 잡았고, 첼시에서 어시스트 스탯 1위, 찬스 메이킹 1위, 태클 1위, 인터셉트 1위, 볼강업 승리 1위, 뛴거리 1위 등 공수 양면에서 팀 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첼시로서는 원래 갤러거 선수보다는 로메오 라비아, 모이세스 카이세도, 레슬리 우고추크 같은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대거 수집했기 때문에 코너 갤러거 선수의 활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였고, 결국 코너 갤러거 선수는 2024년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통해 첼시를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코너 갤러거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후에는 그야말로 선수로서 최악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서 선수로서의 가치가 수직하락하고 말았는데, 코너 갤러거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평점 6점대 중반에 점수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번 시즌에는 단 4경기에만 선발로 출전을 했을 뿐 대부분의 시즌 기간 동안 벤치를 지키면서 완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전력의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코너 갤러거 선수로서는 워낙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차출이 근 2년 동안 거의 안되고 있는 수준인 만큼 돌파구가 필요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선수인 코너 갤러거 선수를 토트넘 하스퍼가 무려 700억 원의 이적료를 투자해 데려오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코너 갤러거 선수는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보여줬던 부진한 폼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갤러거 선수는 애초에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 합류 후 별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실제로 갤러거 선수는 토트넘 이적 후 0골 1어시스트, 평균 평점 6점대 중반의 부진에 빠지면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요. 코너 갤러거 선수는 애초에 영입될 때부터 정말 말이 많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갤러거 선수의 부진은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더 스포츠 뉴스에서는 많은 토트넘 팬들이 대체 갤러거 선수를 왜 데려왔냐면서 토트넘 구단을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코너 갤러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단이 영입한 선수들 중 최악의 영입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너 갤러거는 토트넘 팀의 강인함, 중원에서의 투지와 수비력을 더하기 위해 3,500만 파운드, 하나약 690억 원에 영입됐지만, 이 미드필더는 결국 또 하나의 부진한 선수로 전락했다. 토트넘은 또한 코너 갤러거를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로 만들었는데, 그가 이고르 투도러 감독의 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잘못된 선수 영입 정책이 토트넘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1월 이적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영입이었던 코너 갤러거 때문에 현재 팀은 강등권 탈출을 위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웨스트 런던 원정에서 또 한 번의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며 전반전을 0대2로 뒤진 채로 마쳤고, 이로 인해 팬들은 분노하고 있다. 토트넘 팬들, 풀럼전에서 코너 갤러거 맹 비판. 코너 갤러거는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토트넘과 풀럼 경기 전반전 동안 경기장에서 가장 못한 선수 중 한 명이었다. 북런던 구단의 팬들은 1월 영입 선수인 코너 갤러거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그가 최근 몇 년 사이 구단이 영입한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너 갤러거는 볼터치 26회, 패스 성공 11회, 그리고 10번이나 볼을 빼앗기며 토트넘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이유를 보여줬다. 토트넘은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려는 미드필더가 필요하지만 주앙 팔리냐, 사비 시몬스, 그리고 갤러거 모두 공을 잡으면 겁먹은 것처럼 보인다. 경기 도중 토트넘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전 첼시 주장인 코너 갤러거의 풀럼전 경기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코너 갤러거는 이 팀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더 나쁘게 만들어버렸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우리가 공을 몇 번이나 그냥 넘겨줬지. 팀 절반이 공을 제어하거나 패스도 제대로 못하면 경기를 지배할 수가 없다. 갤러거를 향한 분노는 계속됐다. 지난 몇 시즌 동안 돈을 정말
많이 낭비했지만 코너 갤러거는 가격 대비 최악의 영입 중 하나가 분명하다. 팀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한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큰 돈을 주고 정말 쓸모없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 코너 갤러거는 그 리스트 최상단에 가까울 거다. 마지막으로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팀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팀에서 가장 못하는 선수다. 라면서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생 코너 갤러거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 유니폼을 입은 뒤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많은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토트넘 하스퍼가 영입했던 역대 최악의 선수로도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코너 갤러거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는 대략 700억 원, 그리고 갤러거 선수의 급여는 주당 3억 원으로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높은 연봉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 선수가 이런 큰 부진에 빠졌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코너 갤러거 선수는 애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부진한 폼으로 인해 영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었지만, 토트넘 구단에서 그러한 우려들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찔러서 데려온 선수인데, 정말 야심차게 데려온 코너 갤러거 선수의 이러한 부진과 실패는 많은 매체와 팬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 전담 매체인 하스퍼 HQ에서는 코너 갤러거 선수를 애초에 영입해서는 안 되는 선수였다면서 토트넘 하스퍼 구단의 바보같은 영입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부상 이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코너 갤러거 영입에 무려 4천만 유로를 지출했다. 그 당시에도 리더십, 투지, 경험 같은 미디어의 온갖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보면 이 영입이 크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인 토트넘 팬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갤러거 영입의 첫 번째 큰 문제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코너 갤러거는 토트넘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더 잘하는 선수가 없는 능력을 가져오지 못했다. 물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루카스 베리발의 큰 부상으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갤러거의 가치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토트넘 미드필드의 가장 큰 필요는 플레이메이킹과 전진 패스 능력이었다. 이는 미래의 핵심 선수인 아치 그레이를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너 갤러거를 기술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착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토트넘의 라이벌 첼시가 애초에 그를 내보낸 것이기도 하다. 예상대로 코너 갤러거는 토트넘 공격에서 아무런 가치도 보여주지 못했고 팀에 특별한 무언가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풀럼전에서도 다시 확인했듯 파페 마타르 사르는 코너 갤러거가 제공한다고 주장되는 역할을 훨씬 더 잘 수행하는 선수다. 코너 갤러거는 새로운 것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온다. 사실 영입 당시에도 눈치 빠른 토트넘 팬들은 이미 이 점을 알아봤다. 코너 갤러거가 토트넘에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단 하나의 능력도 꼽기 어렵다. 갤러거의 리더십, 투지, 경험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됐지만, 이런 세 가지 요소는 종종 부진한 경기력과 과도한 이적료를 정당화할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만약 영국 축구 평론가들이 한 선수에 대해 이런 막연하고 실체 없는 특성들만 반복해서 칭찬한다면 그건 그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를 두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코너 갤러거는 볼 탈취 능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공을 전진시키는 능력도 거의 없다. 기대됐던 공격 포인트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창의성 역시 찾아볼 수 없다. 26세의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도 상대에게 밀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물론 파울을 잘 얻어내고 경기당 평균 1개의 키패스로 예상보다 조금 나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팀이 공을 점유하는 비율에 비해 충분한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참패의 중심에 있던 선수이기도 하다. 결국 현실은 이렇다. 코너 갤러거는 토트넘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선수들과 비교해 특별한 점도 없고 파페 마타르 사르,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같은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이 영입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애초에 코너 갤러거 선수를 영입해서는 안 됐으며 토트넘이 갤러거 선수를 영입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구단을 맹비난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으로서는 코너 갤러거 선수를 영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코너 갤러거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코너 갤러거 선수의 영입이 토트넘 하스퍼의 최근 안 좋은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